안녕하세요. 성근인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0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김장 준비도 해야 돼가지고, 마늘을 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호박물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빨래가 다 돌아가고 있네요. 다 돌아갔네요. 이제 빨래를 좀 널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마늘도 쪼개고 있고 호박물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훌쩍 넘어서 지금 7시 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투잡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데 맨날 유튜브에다가 이제 농사 얘기만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사꾼인 줄만 아시는데 저는 본업이 직장인이에요. 이제 직장 생활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 그때 이제 자격증 따와서 전기이사 따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계속 농사만 졌어요. 농사 지기 전에는 이제 지금 농사 10년이 넘었는데 농사 지기 전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공무원 준비하다가 잘 안 돼갖고서 시골 내려와서 맨 땅에 헤딩 하는 심정으로 농사 지다가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전기기사를 따갖고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늦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40이 넘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76년생이에요. 그래서 48살인데, 노후. 아무리 이제 혼자 살아도 이게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서 이제 농사는 이제 어차피 몸에 배어 있으니까 농사꾼 아들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10년 하다 보니까 농사가 이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저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거든요. 1년 과정이. 그래서 투잡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 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늘 나오잖아요. 노인 인구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 미래가 불안하다, 늘 불안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어요. 아무리 혼자 살지만 이제 노후가 걱정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같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앙경찰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경찰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이제 시설관리직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최저시급이에요. 말 그대로 최저시급. 그래서 경찰학교에서 받는 게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 아시겠죠. 실수령액이 230만 원이고 한 달에. 그리고 이제 농사로 이제 벌어들이는 게 제가 이제 평당 10,000원꼴 정도 벌거든요. 순수익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1,500평 정도 1,500평 정도 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형들한테 생활비 받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한 1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민 수당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활비하고 유튜브에서 조금 수익 나는 거, 그 다음에 농어민 수당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쫙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시죠.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는 이 도시하고 다르게
사 먹는 게 없어요. 거의 자급자족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가끔씩 외식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뭐 놀러 가고, 그 다음에 고기 위주로 사 먹거든요. 고기나 생선. 이런, 자, 보시면, 지금 뭐 하우스에도 저기 보시면, 자, 보시면 저기 상추거든요. 저기. 지금도 이제 상추가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들깨 조금 털어놓고. 자, 보시면 이제 토마토도 있고, 뭐, 저기 보시면 노란 거 참외도 있고, 웬만한 거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야채와 뭐 채소 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가꿔서 제가 이제 직접 가꿔서 다 자급자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활비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공과금 이외에는. 그래서 1년에 보니까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모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경찰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나이가 제가 이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5세까지는 투잡을 할 생각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50이다 보니까 이 결혼관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바뀌는 중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잘 몰랐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가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 들면 혼자가 편하다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누님한테도 물어봤는데, 혼자가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혼자 계속 편하다고 계속 느꼈거든요.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좀 외로움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제 결혼이라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좀 자주 하고, 말 그대로 오곤조곤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 특히 동남아시아 쪽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은 TV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다문화 가족 있잖아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어휘력이 잘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망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특히 마음이 약간 좀 갈팡질팡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마음이 좀 올해는 좀 약간 좀 싱숭생숭 결혼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성 친구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해 봤는데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요 마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마늘 까는 거는 마늘이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이거를 다 손으로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마늘을 이렇게 쪼개요. 쪼갠 다음에 여기 머리 있죠, 대가리, 여기를 잘라냅니다.
이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를 딱 잘라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아물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잘라버리면 이 컴프레셔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자 보시면 요 컴프레셔가 있잖아요. 컴프레셔로 바람을 이렇게 딱 쏘면 말 그대로 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이렇게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바람을 이렇게 딱 쐬면 말 그대로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져요. 원리가 이제 그런 거죠. 자, 저희가 이제 태풍 올 시즌에 아나운서들이 그 실험실에 들어가서 마루타 실험하는 것처럼 막 우비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막 시험 영상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럼 막 이게 우비가 막 벗겨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바람으로 말 그대로 바람으로 완전히 다 껍데기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접 반 정도 까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채반으로 지금 벌써 5채 반을 넘게 깠어요. 한 10접?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접 반 정도 남았을라나? 굉장히 많이 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장 때도 쓰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국이나 뭐 반찬할 때 나물 무칠 때 마늘을 쓰니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쪄서 냉동실에 얼려 놓습니다. 1년 동안 먹을 거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년 햇마늘 나올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10줍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프레셔를 이용하면 금방 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마늘을 까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그래서 김장 준비도 이제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그냥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어요. 아, 다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